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탈 벤 샤하르의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수업을 들고 왔습니다. 탈 벤 샤하르의 행복 수업은 하버드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세계 3대 명강의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수업은 완벽주의의 실체를 밝혀내고 어떻게 그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며 좀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탈 벤 샤하르 교수님은요, 하버드대학과 전 세계의 행복학 열풍을 불러일으킨 긍정 심리학의 교수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해피어의 저자입니다. 하버드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조직행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하버드생들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국영방송, CNN, CBS 등에 출연하고 뉴욕타임스, 보스턴 글로브 등의 글을 기고하며 전 세계 다국적 조직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해 컨설팅과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행한 하버드대학교 긍정심리학과 리더십 심리학의 행복 수업은 하버드 재학생의 약 20%인 총 1,400명이 수강할 정도로 하버드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강의였으며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와 예일대학교 셀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과 함께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로 불립니다. 그는 세계 각지의 초청을 받아 긍정심리학과 리더십 세미나를 진행하고 상담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전문지 포춘 선정, 500대 기업과 교육기관 등에서 행복, 자긍심, 회복력, 목표 설정, 마음 챙김, 긍정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행복학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긍정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머리글,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학 강의, 서문,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파트 1, 불행한 완벽주의자, 행복한 최적주의자. 파트 2,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파트 3, 완벽을 넘어 최적으로. 오늘은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수업 중에서 파트 1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주의에 3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실패에 대한 거부,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한 거부, 성공에 대한 거부 등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인 학생은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모험을 멈춰버립니다. 이 때문에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완벽주의인 직장인은 완벽한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면 시작조차 하지 않고 미적거립니다. 그 결과 확실하고 안전해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선택에 밀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내면으로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씩씩한 태도를 잃지 않고 객관적인 현실과 무관하게 언제나 낙관적이며 충격을 받고 비극을 겪은 후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와 탄력성은 분명히 행복에 기여합니다. 반면 행복한 삶에 집착해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거부하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자신의 업적을 모두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성공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는 극심한 완벽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꿈을 완벽한 삶으로 설정하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꿈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현실적이고 건강한 긍정적인 완벽주의와 비현실적이고 신경질적인 완벽주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완벽주의를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완벽주의를 그냥 완벽주의라고 부르고 긍정적 완벽주의를 최적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긍정 심리학을 최적의 인간 기능에 대한 학문적 연구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본래 부족한 존재이며 현실과 타협해야 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긍정 심리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에게 가능한 최고의 삶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긍정 심리학은 최적의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종종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상상하고 열망하게 하는
자기계발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벽주의와 최적주의의 중요한 차이점은 완벽주의는 본질적으로 현실을 거부하는 반면 최적주의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그리고 실패와 고통스러운 감정, 성공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완벽주의자는 부족함이나 실패가 없는 이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거부하고 그 결과 스스로 정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괴로워합니다. 반면 최적주의자는 삶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활용합니다. 파트 1. 불행한 완벽주의자, 행복한 최적주의자.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실패를 거부하는 완벽주의자와 실패를 받아들이는 최적주의자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완벽주의와 최적주의는 서로 아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100% 완벽주의자나 100% 최적주의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완벽주의와 최적주의를 동일선상에 놓고 어느 한쪽으로 더 기울어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서는 특히 완벽주의의 특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시가 저자의 삶의 중심이었을 때 대회에 나갈 때마다 실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완벽주의의 초점이 바뀌자 이번에는 공부에 대해 똑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반면 저자가 즐겨하는 게임을 할 때에는 그런 두려움이나 다른 완벽주의 증상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저자에게 덜 중요한 활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벽주의자와 최적주의자 둘 다 같은 수준의 야망을 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목표 달성 과정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완벽주의자는 정상을 향해 가는 여행에서 실패는 있을 수 없으며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똑바로 뻗어있는 지름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 반갑지 않은 장애물로 여깁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실패가 없는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좋든 싫든 종종 비틀거리고 실수를 합니다. 반면 최적주의자는 사실과 이성에 의거해서 현실의 발을 딛고 있습니다. 삶의 여행이 항상 순탄한 지름길이 아니며 가는 길에 불가피한 장애물과 우회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에게 실패는 지금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여행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적의 여행길은 구불구불 올라가는 나선형에 가깝습니다. 완벽주의자에게 최고의 삶, 그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유일한 삶은 실패가 없는 삶입니다. 반면 최적주의자는 삶에는 실패가 불가피하며 주어진 조건에서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완벽주의자에게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중요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과 여행은 무의미합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넘어가야 하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완벽주의자의 삶은 치열한 경쟁입니다. 다음번 진급, 다음번 수상, 다음번 기록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지금 여기서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여행을 생략할 수는 없으므로 원하는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단계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빠르고 수월하게 통과하려고 합니다. 최적주의자는 완벽주의자와 같은 야망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는 길에 어떤 경험은 즐겁고 바람직하며 어떤 경험은 그렇지 못한 우회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표에 집착해서 나머지 삶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여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삶이 전개되는 동안 완벽히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완벽주의자의 세상은 표면상으로 단순합니다. 옳지 않으면 그른 것이고 좋지 않으면 나쁜 것이며 최고가 아니면 최악이고 성공이 아니면 실패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의 문제는 다른 방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중간지대나 애매하거나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삶을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은 최종 목적을 향한 지름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비참한 실패라고 인식합니다. 반면 최적주의자는 승리나 패배, 성공이나 실패, 옳거나 그름의 개념을 단지 흑백 논리로 치부하는 양비론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개념들의 중간에도 얼마든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필요한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적주의자는 덜 완벽한 결과에서도 가치와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와 마찬가지로 비판은 우리의 부족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접근 방식 때문에 모든 비판을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종종 비판에 대해 극도로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결국 비판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평가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랠프 월더 에머슨의 말처럼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운동이나 학업 등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여기고 더 이상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최적주의자는 실패를 경험할 때 실망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학습 기회로 생각하며 더욱 분발합니다. 또 최적주의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단점보다 장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먹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좋지 않은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며 인생에서 밝은 면을 보는 등 좌절을 기회로 만듭니다. 최적주의자는 실수를 했을 때 책임을 지고 실패해서 배웁니다. 실수와 실패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실패에 대해 훨씬 관대하고 실패한 자신을 용서합니다. 완벽주의자의 가혹함과 최적주의자의 관대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까지 확대됩니다.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동정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동정적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가혹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혹합니다. 완벽주의자의 삶은 끝없는 경쟁이기 때문에 성공을 즐기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는 성공보다 실패에 훨씬 더 마음을 씁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듯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완벽주의자의 사고방식은 실패할 때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자의식은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최적주의자는 스스로 만든 마음 감옥 안에 살지 않습니다. 사실 시간이 가면서 최적주의자의 자긍심은 점점 높아집니다. 저자는 학생들에게 더 자주 실패해보라고 말합니다. 자주 실패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 시도하고 모험하고 도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도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종종 성공보다는 실패를 겪으면서 훨씬 더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게다가 모험을 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때마다 더욱 강해지고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완벽주의자가 완벽주의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하기를 꺼립니다. 완벽주의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성공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자는 행복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게으름뱅이보다 불행하지만 성공한 완벽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으려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말로 자신을 달래며 또 다른 극단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최적주의자는 그러한 완벽주의에 즐기면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도전합니다. 완벽주의자 중에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와 최적주의의 성공에 관한 연구를 보면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최적주의자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최적주의자들의 성공 조건을 살펴보면 최대한 많이 실패하려고 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목적지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80대 20의 법칙인데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불리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 20%가 그 나라의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 고객의 20%가 그 회사 수입의 80%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영 컨설턴트 리처드 코치와 마크 맨시니가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파레토 법칙을 적용해서 원하는 결과의 80%를 얻을 수 있는 20%의 노력을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완벽한 리포트를 쓰려면 2-3시간이 걸리지만 어느 정도 목적에 부합하는 리포트는 30분이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하려고 매사에 애쓰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시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자가 강의를 시작했을 무렵 가장 어려웠던 점은 대중연설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내성적이고 완벽주의였는데 강의를 할 때 심장이 뛰는 소리가 청중에게 들릴 것만 같아 불안했다고 하네요. 극도로 긴장하니 준비한 얘기조차 자꾸 잊어버리고 입은 바삭바삭 타들어가고 그 혼란스러운 감정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그 감정을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애쓰면 애쓸수록 불안감은 더욱 심해졌는데
결국 불안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버려 두었더니 그 괴롭히던 감정이 저절로 수그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본성을 무시하고 현실에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반면 최적주의자는 본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감정을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중력, 연력학 등과 같은 물리적 자연 법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중요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본성의 법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좀 더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든 싫든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정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감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흐르는 통로를 차단하면 결국 긍정적인 감정의 흐름까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긍정적인 감정만 느끼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거부함으로써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면 고통이 더욱 심화될 뿐입니다. 최고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오는 모든 감정을 온전하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남의 눈치를 보는 성격이고 그 성격을 바꾸고 싶다면 그런 성격을 가진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가슴과 머리가 변화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감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 감정을 좋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그 감정에서 비롯될 행동을 받아들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세워 성공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또는 목표를 달성해도 다시 바위를 밑으로 굴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면 최적주의자는 가파르지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현실에 근거한 목표를 세웁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면 축하하고 기뻐하는 등 성공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건강한 목표를 설정하려면 한 손에는 높은 희망과 위대한 기대감을, 다른 손에는 객관적인 현실을 올려놓고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해크먼은 동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는 성공 가능성이 50대 50인 지점에 있다고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에서의 자신의 역할, 배우자와의 관계, 일, 친구, 건강 중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삶에서 한두 가지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최적주의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발견한 저자는 지금 전반적으로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시간과 기대감 등 많은 것을 조율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새로운 충분주의 생활 방식을 채택한 후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대감을 조정하고 나서 이전의 실망감 대신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활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탈 벤 샤르의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수업 중에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와 파트 1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2와 파트 3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